최근 중국발 이커머스 테무의 성장세가 매섭습니다. 작년 7월 국내에 상륙한 테무는 한 달 새 40%대의 폭발적인 이용자 수 증가를 기록했는데요. 한 달 만에 무려 249만 명이 증가해 현재 이용자가 829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하죠. 테무라는 이름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테무의 좌우 명적, 힘업 프라이스 다운, 여럿이 함께 가격은 낮게,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가격은 더욱 저렴해진다는 것인데요. 테무 급성장의 배경엔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저가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본격적인 마케팅입니다. 오늘은 테무의 이 같은 사업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테무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초저가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완전 위탁 방식의 유통 구조를 채택하고 판매자들끼리 입찰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테무의 이 같은 유통 시스템, 소비자들 입장에선 저렴한 가격에 제품 구입이 가능하니까요. 손해볼 게 없어 보이죠. 그러나 판매자들 사이에선요,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가격 경쟁, 그리고 기준이 없는 벌금 규정 때문입니다. 테무는 타 경쟁 플랫폼들보다 납품가를 높게 설정할 경우 테무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또 제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고객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판매자에게 제품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중국 소셜미디어상에서는요, 중국 판매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판매자는요, 테무가 아무런 설명 없이 벌금을 부과했다면서 테무를 날강도에 비유하면서 이같이 말합니다. 어느 날 테무가 수익에서 1,000만 원을 뜯어갔는데 아무런 사유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이죠. 또 무책임한 테무의 태도를 지적하며 일격을 날리기도 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테무에서 입고 요청이 들어와서 상당한 양의 재고를 테무로 납품을 했는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상품을 내렸다고 말이죠. 그는 수십만 개에 달하는 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남은 재고에 대한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해 보입니다. 가격 압박에 대한 게시물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판매자는 납품가를 3.88 위안에 제시를 했는데요. 테무에선 0.37 위안으로 가격을 역제한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격을 10분의 1까지 낮춰버린 거예요. 이 제안을 거절하면 되는 문제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 테무의 가격을 거절하게 되면 플랫폼에선 상품 노출과 판매 수량에 영향을 줘서 결국 상품을 내리도록 만들게 한다고 하죠. 사실상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릴 것을 강제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판매가 안 된 재고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이것 또한 판매자가 직접 수거해 가야 됩니다. 플랫폼은 어떠한 리스크도 감당하지 않죠. 모든 손해는 판매자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쿠팡이 물건을 직매입하여 재고 관리를 직접 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판매자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테무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은요,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재고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싸게라도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응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라고 말이죠. 이 교수는요, 테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속 가능하기가 쉽지는 않죠. 지속 가능하려 그러면은 거래처와의 관계가 서로 협력적인 관계가 잘 형성돼야만이 지속 가능할 수가 있는데 라고 말이죠. 초반부 테무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배경은 본격적인 마케팅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테무는 올해 초 30초당 93억 원에 달하는 슈퍼볼 광고를 무려 5번이나 상영해 놀라움을 안겼었죠. 테무가 이렇게까지 마케팅에 자본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기업 핀도도의 자본력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무는 국내 마케팅에도 점차 열을 올리고 있어요. 최근 인기 예능 TV 프로그램 간접 광고에 테무가 깜짝 등장하기도 했죠. 그런데요, 아무리 모기업의 자본력이 뛰어나도 그렇지 과연 이렇게 대규모의 자본을 쏘아붓는 마케팅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데요. 전문가들은요, 이런 방식의 마케팅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요, 입점업체들 자꾸 쥐어짜면은 좋은 상품을 취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 입점업체인데 자꾸 뭐 납품 단가를 자꾸 떨어뜨리고 뭐 수수료를 높여버리고 뭐 이러면은 내가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업체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값은 싼데 상품력이 떨어진다. 소비자들이 이제 이탈이 일어나겠죠. 이탈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지속 가능할 수가 없죠.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유통업계에서 발표한 테무의 1인당 결제 추정 금액은 4,451원에 불과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33,600원이었고요. 쿠팡은 139,000원이었어요. 테무는 최저가를 무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으나 거래 성과는 미진한 셈이죠. 한때 아마존의 대항마로 거론됐던 곳이 있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미국의 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입니다. 한때 1억 명이 사용할 정도로 나름 명성이 있었던 곳인데요. 위시는요, 테무만큼 마케팅이 진심이었습니다. 2021년에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얼마 못 가 과장 광고, 낮은 제품 퀄리티, 불법 제품 유통, 프랑스 정부로부터의 규제 등 연이어 터진 악재로 소비자들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주가는 상장 초 대비 99% 이상 폭락하게 되고요. 최근 2,300억 원이라는 가격에 싱가포르 이커머스 플랫폼 Q10에 의해 인수되게 되죠. 테무는 현재 초저가라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국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점차 이용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의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죠. 이런 이슈들이 지속해서 확대될 경우 똑똑한 국내 소비자들은 결국 테무에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테무가 이런 한계점들을 인식하고 품질과 고객 서비스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해 나간다면 핀도도를 등에 업은 테무의 막대한 자금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잠식할 잠재력이 매우 큰 것 또한 사실이죠. 테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